태도, 남성 사이에서 발생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남자에게 배웁니다. 그래서 아빠들이 얘기하셔야 돼요. 아빠가 아내를 어떻게 부르는지, 밖에 있는 여성, 사회에서 만난 여성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은 정서적, 관계, 교류, 감정들을 많이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아빠보다 더 풍부하거든요. 엄마들이 자녀와 교류하는 게 정서적으로. 근데 이게 엄마 아빠가 그 역할을 다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주변에 그렇다고 실패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이 주변에 의미 있는 대상들이 있어요. 뭐 이모가 있을 수도 있고, 사촌 누나가 있을 수도 있고, 할머니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남성 중에는 사촌부터, 삼촌부터, 목사님부터. 그래서 우리 아이 주변에는요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특히 아들들은 좋은 남자들이 많아야 돼요. 이상한 남자들 있으면 그냥 가라 그래요. 앞에 친구들 중에 이상한 아저씨들 있으면 오지 마 이러죠. 이상한 얘기하고 막 이런 아저씨들 있잖아요. 술 먹고 이런 얘기하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가 이랬어요.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남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들을 수 있는 성이 되게 커요. 승장 선생님. 아들 아빠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한데 엄마도 되게 중요해요. 음란물은요 대부분 학교에서도 뭐 법 얘기 뭐 그런 얘기 다 하는데 뭐냐면 어머니들 관계와 교류라고 했잖아요. 정서. 엄마도 중고등생 시절에 있어서 음란물 본 적이 있다. 엄마도 음란물 알아. 근데 아이 딱 느끼겠죠. 또 겁나 충격적이었다거나 잠을 못 잤다거나 그런 얘기 하겠지. 그게 아니라 엄마는 생각이 많아졌다. 왜? 음란물 속 나와 있는 대상을 건드려야 돼. 음란물 속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이인지 모르겠어라는 거야. 둘이 사랑하는 사이야? 결혼한 사이야? 연인이야? 근데 연인 사이라고 설정하고 본다면, 사랑하는 사이라고 설정하고 본다면 더 이상해라는 거야. 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대하는 남성은 멋이 없어요. 되게 중요해요. 이건 음란물뿐만 아니라 여성과 성적으로 교류하는 남성성까지 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남자들은 아까 음란물 속 남자가 마초남이라고 했잖아요. 그 닮아야 되거든요. 여자는 피로 잡고 낮저 밤에 이겨먹고 막 이런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예요? 남자들 사이에서 그게 마초남인데 교류하는 여성은 그게 아니라잖아요. 관계로서 접근하는 방법을 이제 알게 하려면 엄마가 말하는 이런 남자들, 엄마가 말하는 여성들 중요해요. 이런 여자 만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여자 조심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여자가 좋다. 그죠? 남자들은 이래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빠는요 힘에 대한 재정립이에요. 남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알려주는 거예요. 몸소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남자가 여성을 대할 때는 이래야 돼. 남자들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 발생하면 남자는 이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교에서 야동으로 막 주고받고 장난치는 게 희덕거리고 남자다워 보이고 막 이럴 수 있지만 아빠도 그때는 그런 게 중요한 줄 알았다. 근데 지나고 보니 별로 의미 없더라. 크게 신경 쓰지 마. 또는 남자가 남성의 행동을 지적하면 매우 큰 울림을 줍니다. 막 성범죄, 데이트 폭력, 조두순 사건 막 나오잖아요. 어머님들 저 어떻게 저 불쌍해서 어떻게 막 이러지만 아빠가 딱 한마디 하면 돼요. 저 사람은 남자도, 저 남자는 남자도 아니야 이거야. 저건 남자다운 행동이 아니야 아들. 남자의 힘은 여성을 향해서 쓰라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을 아빠들이 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건 잘못 쓴 거다. 약자, 성으로 확 하거나 힘을, 그죠? 여성들을 확 하는 거. 저 남자 아니다. 그래서 아빠 쟤네들은 남자라고 보지도 않는다. 사람은 아니다. 뭐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아이는 어떤 모습들이 의미 있고 인정받느냐에 따라 그 모습을 많이 취하고요. 아빠와 많이 닮아요. 그래서 아빠가 말하는 여성, 아빠가 말하는 남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요, 제가 이거 좀 빠르게 마무리하면요, 이 씻는 문화, 자는 문화, 신체 접촉, 그러니까 애정 표현, 물고 닦는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어머님들이 지금 되게 많이 하세요. 아직도 씻고 빤스도 아니고 그냥 나와요. 아직도 엄마랑 같이 자려고 해요. 엄마랑 막 물 빨고 하는데 애가 좀 이제 느낌이 이상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성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이 세 가지 영역은요, 또래 간의 관찰이 잘 안 돼요. 잘 안 바뀌어요, 이거죠. 아동이나 가정 문화에 맞는 형태를 많이 가져가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구들 앞에서 뭐 이렇게 음료수를 이렇게 까야 되는데 이걸 못 까요. 그럼 친구들이 야 이것도 못 까냐 하면은 깔 수도 있거든 하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행동들 관찰이 안 되니까 변화의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털이 나든 중고등학생이 되든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회 발달이랑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꼭 성이라고 생각해서 접근하시기보다는 그 나이 정도 되면 혼자 자는 게 맞아. 또는 씻고 속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즉 아이가 속옷을 입는 게 힘들면 타올이라도 입고 나와서 방에서 속옷과 옷을 단정리하고 거실 나와서 가족과 소통하는 매우 성숙한 자세예요. 네. 그리고 애정 표현도 연령에 따라 바뀌는 것이 맞다. 물을 빨고 했다가 나중에는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가 등을 토닥여 주는 것만으로도 정서적으로 교류가 다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아들이 나이 먹어서 아빠가 됐고 다른 집의 여성을 데려와서 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딸을 낳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가정에서 어떤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았으면 하는지를 지금부터 생각해 보시면 필요에 따라 가정에서 이런 어떤 것들은 행동으로 교육하시거나 이제 구분하셔도 됩니다. 대부분 이론에 따라서 뭐 8살, 9살, 10살이 구분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취향 영역이 학년기에 접어든 아이들은 대부분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해 주시면 좋고요. 건강한 우리 아들을 위해서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도 양심이 있어요. 건강한 성 A, 흔히 말해서 야한 농담만 하는 친구를 B 이렇게 하면은 얘들 대통령 뽑아야 돼 누구 뽑을래? 그러면 A요 그래요. 정답이 정없는 거. 반장 뽑아야 돼 누구 뽑을래? A요. 나중에 너희가 회사 차렸어 누구 뽑을래? A요. 나중에 너네가 딸났어 결혼하는데 어떤 남자 있으면 좋겠니? A요 그래요. 즉 아이들이 성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지 않더라도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성이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 A일까 B일까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는 성에 대한 의식이나 태도들은 어떠할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들면 성이 병듭니다. 그래서 양심이죠. 또 인간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마음이 병들면 교류가 안 돼요. 남자애들이요 마음이 병들면 교류가 어려운데 주변에 남자애들이 별로 없어요. 당연히 여성과 교류도 어려워요. 교류가 어려운데 성에 대한 에너지가 강해지고 정말 선명해져요. 이거 너무 보고 싶고 해보고 싶다. 근데 그걸 교류 안에서 시작하는 게 어려워요. 강제로 하려니까 힘을 쓰거나 폭력을 쓰거나 불법을 저지르거나 하다 보니 범죄로 많이 연결되기도 합니다. 마음이 건강하잖아요. 교류를 잘해요. 연애도 잘하고요. 교류 안에서 성을 잘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나라고 할 때는 마음이 건강한가, 친구와도 잘 지내고 사람 좋아하고 스스로에 대한 마음도 좋아한가, 그 대부분 성도 건강했던 것 같아요. 설령 실수하더라도 문제인식도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게 어른들이 그게 있어요.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퇴근하는 길은 산책로 삼아서 가기도 해요. 어른들. 그리고 잠깐 짬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여유도 가져요. 10분, 15분. 즉 일상 속에 나를 좀 힐링하고 싶은, 힐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은데 청소년은 크게 없어요. 그냥 스트레스, 직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교육 나가다 보면 남자애들한테 너네 하루에 자유 시간이 얼마나 돼? 그냥 1시간? 이래요. 2시간? 근데 뭐해? 다 스마트폰 본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짬나면 하는 게 다 스마트폰인데 그 안에서 경험되고 공유되는 것들이 사실 풍부하지는 않죠. 마음이 건강한 아이들은요 사계절도 느낀대요. 엄마 단풍인가봐요. 단풍 쳤어요. 가을인가봐요. 엄마 코스모스는 가을이 피죠. 눈 오네요. 엄마 예쁘지 않네. 언제 봄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마음이 병든 2개밖에 없어요. 아 더워 짜증나. 아 추워 짜증나. 벌써 병들고 어른들 사실 물 있으면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너무 팍팍해 보이면 너무 막 야동에 스마트폰에 빠져서 게임만 빠지고 야동만 빠지고 있으면 마음이 회복되면 그것도 줄어든다요. 중독이. 그래서 애가 너무 삶이 팍팍하면 그거 하지마가 아니라 잠바 입고 밖으로 나가자예요. 산책하자. 나도 저거 봐. 저 나무 봐봐. 나무까지 안상하네 이러면서 그죠? 겨울인가 봐. 눈 많이 왔다 이번에는 그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이렇게 자신의 일상 속에 만족하는 삶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튼튼해야지 성이 건강하다는 거고요.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 행복한 자녀가 되면 성도 튼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어머님을 양육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